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 정권이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보도한 가운데 바이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지난 주말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구체적인 무기 유형을 밝힐 수는 없지만 단거리 시스템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이런 군사적 움직임이 미북 간 외교적 기회의 문을 닫을 것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NBC, 로이터 등 주요 언론들은 23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정권이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을 여러 발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바이든 행정부의 거듭된 마크 외교 제의를 북한 당국이 거부한 데 이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제재 외교와 함께 강력한 군사 태세가 필요하다고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강조했습니다. 미한 안보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경제적 지위와 국제 영향력에 걸맞은 역할을 확대하도록 미국이 권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는 23일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인준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제재 외교와 더불어 강력한 군사 태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의미 있는 협상으로 복귀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선 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퀼리노 지명자는 그러면서 미국이 유리한 위치에서 북한에 관여할 수 있도록 영내 전역에 걸친 강력한 군사 태세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억지 태세와 관련해선 현재 한국 내 미군 태세와 주둔은 북한 정권의 공격을 억제하면서 한국에 상호 방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개선하고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며 우리의 공중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은 전구의 다면적 문제들을 지원하고 탐지를 통한 억지를 향상시키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퀼리노 지명자는 한반도 긴장을 낮추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사 충돌 가능성과 연계된 미국의 전략적 군사적 위험과 비용은 막대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김정은은 최근 새로운 탱크와 로켓, 미사일을 선보이는 등 계속해서 재래식과 전략적 능력을 모두 진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기적인 위험 평가와 더불어 억지가 실패할 경우 미국의 전략적 목표와 미군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추구할 것이라며 이런 목표의 중요한 요소로서 유사시 비전투 미국인의 대피작전 계획 작업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한 안보 관계와 관련해선 양국 간 협력이 증대되고 있다면서도 미국은 한국이 가능한 많은 다자간 자리에서 경제적 지위와 영향력에 상응하는 역할 증대를 촉진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퀼리노 지명자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의 한국 참여와 관련해선 이외에도 다른 협력 방안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That would have to be discussions with the other three members to determine if they would like to pull those in. If not, there are many other opportunities to generate additional multilateral events with the South Koreans. 아퀼리노 지명자는 또 경색된 한일 관계와 관련해 두 나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이 상황을 악용한 다른 나라들의 미한일 균열 시도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등에 대응해 미국 동맹과 동반국들은 비대칭적 우위에 있다며 동맹 강화와 다자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등에 대한 해결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23일 전화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대북 제재 무용론 주장 등에 대한 VOA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 대신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이나 무력 사용,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에 도달하는 것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에 중대한 관심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관심은 미국인과 영내 동맹, 협력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관점에서 나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다른 국무부 관계자는 23일 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 18일 한국에서 한 발언을 발췌해 강조했습니다.
당시 블링컨 장관은 미한 외교 국방장관 회담이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추구를 돕는 데 분명한 관심이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핵 문제가 불안정과 위험의 요소이자 미국과 협력국들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어떤 문제도 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23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다시 채택했습니다.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한 미국을 포함해 50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한국은 3년 연속 빠졌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46차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유럽연합을 대표해 발언한 제네바 주재 포르투갈 대표부의 루이 마시에이라 대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ith ongoing 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some of which may amount to crimes against humanity. The draft resolution before us aims to address the most pertinent issues on human rights situations.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pandemic, the resolution calls on the DPRK to allow access for humanitarian organizations. 마시에이라 대사는 또 북한 정권이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안 권고를 따르지 않는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인권 개선 노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2003년 처음 채택한 이후 거의 해마다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는 표결 없이 6년 연속 합의 방식으로 채택되고 있는데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 내 인권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은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에 복귀한 미국 등 50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한국은 3년 연속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결의안이 정치적 모략의 산물로 전면 배격한다는 과거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As a document of political scheme, which has nothing to do with the genuin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like other previous resolutions forcibly adopted in the past.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은 특히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문제의 우선순위로 둘 것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추가 제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유엔 총회 권고 내용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의 심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미국 국민 대다수는 북한의 핵 개발을 미국 국가 이익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이 지난 2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미국의 잠재적 위협이 될 만한 항목 11개 가운데 북한 핵 개발을 중대한 위협으로 꼽은 응답자가 77%에 달해 82%의 응답률을 보인 사이버 테러리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모하메드 유니스 갤럽 편집장은 23일 VOA에 북한의 핵 개발을 중대한 위협이라고 꼽은 응답은 초당적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앞선 민주당과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들이 국내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 전염병을 미국의 국가 이익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꼽은 응답자는 72%였고 날로 격해지고 있는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의 경제력을 중대한 위협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63%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3일부터 18일까지 성인 미국인 1,0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돈 세탁 혐의 등으로 미국에 인도된 북한 국적자 문철명에게 국선 변호인이 선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VOA가 미국 법원 기록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미셸 피터슨 변호사가 지난 22일 문철명의 국선 변호인으로 공식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터슨 변호사는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언급할 게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철명에 대한 연방 대배심 기소장에는 돈 세탁 1건과 돈 세탁 공모 5건 등
총 6개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돈 세탁 관련 혐의에 대해 최대 징역 20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산술적으로 문철명은 6개 혐의에 대해 최대 1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소장은 또 별도로 문철명의 돈 세탁에 연루된 자금과 자산 등에 대해 몰수를 희망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어 재판부가 이를 승인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